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64페이지부터 가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입니다. 자, 지금부터 지도 감독하여 이제 우리 법령의 마무리편으로 접어듭니다. 쭉 공부를 같이 해오신 여러분들은 한 달치를 복습하는 시간이 됩니다. 한 달치를 복습하고 중간에 빠지신 분이 계셨다면 이제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제 법령의 마무리편이고 또 단순 암기식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 등 하고 출발을 합니다. 교재 164페이지입니다. 자, 164페이지에 지도 감독 등인데 제목이 지도 감독 등 이랬습니다. 자, 지도 감독이라는 표현은 항상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했죠. 모든 업종에는 지도와 감독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이나 학교는 누가 감독할까요? 뭐 교육청에서 감독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요즘은 교육청 안 그러고 교육지원센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교육청에서 감독하겠죠. 식당을 하더라도 구청위생과 이런 데서 감독합니다. 자, 지금 그런 이제 식당이라든지 학교나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공사를 누가 감독할까요? 이런 단원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감독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감독합니까?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런데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자 잡았으면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할까요? 대상자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면 첫째, 개공사를 감독합니다. 개공사를 감독한다는 것은 당근이죠. 사실은 그죠? 두 번째, 거래 정보 사업자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 무등록업자도 감독 대상이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하느냐를 정리했습니다. 문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반드시 등록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감독할 수 있다. OX, X, 무등록업자도 감독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감독을 하는데 감독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 감독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감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거행할 때 감독합니다. 그가 뭐였죠?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감독할 수 있다. 행은 행정처분상 감독할 수 있으니까 감독 사유는 거행한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자, 이렇게 감독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니나 감독 잘하세요. 나는 퇴근하겠어. 하고 가버리면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개공사가 위반하면 6월에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무등록업자는 적발되면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사유이다. 이제 이것들이 지도 감독을 하는 모습에 해당되는 것. 특히 지도 감독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대상자들별로 다르게 처벌을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들어온다. 오늘 문제에서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 감독이 일어나고 나면 지도 감독에 따라서 반드시 행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를 행해지는가 하면 지도 감독을 나가보니까 이런 자들이 위반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반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번, 계속 위반하세요. 그래야 되겠다. 2번,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를 시킨다. 답이 몇 번이죠?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도 감독에 따라서 정지나 취소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정지와 취소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행정처분 하면 무슨 말이 따라 붙어야 된다? 정지나 취소. 이 말이 딱 붙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지나 취소를 당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니까 1번, 개공사가 정지나 취소를 당하는데 이는 등록관청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왜 등록관청이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개공사는 등록한 자, 등록관청에서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위반했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시키거나 업무를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행정처분을 등록관청이 행하는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들었던 솜씨 등록을 취소하는 데는 두 가지. 하나는 절대적 취소가 있고 상대적인 취소가 있다. 그죠? 그런데 절대적 취소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줌으로써 절대적 취소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최근 4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다음 중 절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오늘도 나올 겁니다. 보시면 또는 절대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으시오. 4년 연속 출제했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적 취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절대적 취소가 아닌 원래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하고 들어오더라도 기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기죽을 필요 없다? 절대적 삭 빼내면 나머지는 전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취소 사유 체크하시고 업무 정지는 모두 몇 개가 있다? 14개가 있습니다. 근데 업무 정지는 아무리 많이 내려도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인데 그놈의 기준들이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개월짜리가 있는데 6개월짜리 4개는 반드시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하고 암기표에도 제시했고 수업도 진행해 왔습니다. 좀 이따가 만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행정처분을 받는 자, 공인중개사가 대상자입니다. 근데 이런 공인중개사는 누가 행정처분을 한다?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때 시도지사는 교부한 시도지사다. 이거 아주 중요하고 시도지사들이 그 사람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행정처분입니다. 그때 자격 취소 사유 노래 제목 참 많이도 불렀습니다. 취소되는 사유가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 징은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아야만 취소되더라. 그죠? 자격 정지는 소공사만 해당되는데 소공사가 어떻게 하면요. 이인을 금 하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한 달 동안 들었던 것을 지금 빠른 시간에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치를 총괄하는 시간이다. 세 번째 행정처분을 받는 자 거래정보사업자고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하고만 논다고요? 국토장관하고만 노는데 국토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처분이고 취소에는 노래 제목이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제 이런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지정 취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취소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아주 까칠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했던 시간들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기출 문제 보시고 또 관련되는 예상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교재 164페이지 1번 문제가 작년 문제네요. 지금 방금 내가 했던 대로 바로 연결되죠. 이 법령상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우리말로 하면 절대적 취소가 아닌 것은 지금 이렇게 물었죠. 이 절대적 취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제되는데 개공사인 법인이 해산을 했다. 자, 여기 보고 있습니까? 결사할 때 사가 무슨 뜻이죠?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절취. 2번 거짓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이를 허가 뭐다? 허만 나오면 허위. 허위라는 말은 뭐하고 같은 말이다? 거짓. 같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문을 잘 보시면서 결사허리를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거짓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적발되면 그것을 정지해가 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취소시켜야 되겠죠. 그죠?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습니다. 결사허리 사할 때 사가 뭐다? 이중 등록으로 사무소를 개설하면 반드시 취소입니다. 강동구에도 등록했다가 노원구에 가서 또 등록한 자가 있다니까요. 이중 등록은 적발되면 반드시 취소입니다. 4번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의 보조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를 뭐라 부른다? 이중소속. 결사허리 리가 뭐다? 이중소속이고 북조선에서는 리중소속 그런다 그랬죠. 자, 절대적 취소 4가지 탁 돌았죠.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5번 임시중개시설물. 옆에다가 뭐 적어놔야 된다? 상취,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이거는 사무소를 2개로 보고 1개를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이를 상취라고 걸었습니다. 답은 5번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답이 5번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개념들이 아주 의미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사허리 사양 일정은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결이 뭡니까? 하니까 몰라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결하면 결격 사유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됩니다. 자, 작년의 문제였다면 2번 문제도 역시 작년에 이렇게 돌았습니다.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1번 인장등록 위반. 업무 정지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 인장등록 위반입니다. 인장등록 위반은 개공사는 업무 정지, 소공사는 자격 정지 이렇게 준비해 왔죠. 2번 개공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한 번의 과태료를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면, 자, 그러면 1년에 과태료 받고 과태료 2번 받아도 아직까지는 끄떡도 없다 그랬죠.
다시 한 번 더 받으면 이제 뭘로 들어간다? 업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없는 것은 2번. 3번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4번 법인인 개공사가 1년 이내에 교목금지 위반을 1회 위반하면 자 법인은 몇 조 업무만 해야 된다? 14조 업무만 해야 되는데 법인이 다른 업무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등록 기준이 미달되었다. 그죠?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상취, 상대적 취소입니다. 상취에는 무조건 뭐가 붙어 있다? 업무 정지는 무조건 붙어 있다 그랬죠. 자, 여기 보고 계십니까? 상대적 취소라는 뜻이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자동으로 뭐가 붙어 있다? 6으로 업무 정지는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익히셔도 되겠죠. 업무 정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하면 그거 뭐를 찾아라? 절대적 취소를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적 취소는 해당되면 바로 취소니까 업무 정지라는 게 붙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업무 정지를 다 알고 있으면 제일 좋고 그러면 뭐 이뻐 죽겠고 그죠? 몰라도 절대적 취소만 딱 자기 걸로 새기시면 이 단원의 80%를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2번, 거기 보시면 3번은 4번이죠. 상대적 취소에는 자동으로 업무 정지는 붙어 있고 5번 확인 설명서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갖다 붙으면 전부 업무 정지다. 그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입니다. 자격 취소에 관한 것으로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자격 취소. 노래 제목이 뭐였지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되는데 자, 1번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자격이 취소된다. X줄 아시겠습니까? 양대 부정 징할 때 징은 반드시 무슨 법이다? 이 법을 위반해야 됩니다. 2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고지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죠. 취소된 자는 7일 내로 반납해야 됩니다. 제목을 체크해 보시고 3번 자격 취소를 받은 자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반납해야 된다고요? 7일 내로 반납합니다. 또 X 4. 취소를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하게 되면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가름할 수 있다. 일단은 답이 O. 일단 잡아놓고 아니지. 구두로 발음할 수 있다. X.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틀렸죠. 자, 옳은 것은 5번 들어옵니까?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를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가 되면 당연히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여기죠. 양대 부정 징할 때 정이 뭐다? 정지받은 자 버적버적 이라고 했으면 자격증 취소. 아주 가볍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24회 때 문제는 또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내셔야 됩니다. 오른쪽 4번 문제 볼까요? 자, 이번에는 20회 때 기출문제. 여러분 이제 감각이 살짝 떨어졌던 느낌의 사고지만 여러분들은 이 기출문제는 60%가 그대로 똑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의 교재에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공부해 보시면 나왔던 지문이 다시 올라온다를 스스로 느낍니다. 기출문제는 반드시 익히시는데 4번 자 개공사에 대해서 업무 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은 4번부터 볼까요? 업무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할 수 없다. 옆에다가 소멸시효 적어놓고 업무 정지에는 유일하게 뭐가 있다?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제척기간. 그렇게도 말하니까 똑같이 기억하시기를. 그 내용은 그림으로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A라는 자가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0년 1월 1일 인장 등록을 위반했습니다. 지금 배우신 솜씨대로 하면 인장 등록 위반을 하면 뭐가 해당되죠?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죠. 자, 업무 정지를 받을 사유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장 등록을 이날 위반을 했지만 그날 꼭 적발된다는 보장은 있다 없다? 없죠. 위반은 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2005년 1월 1일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지도 감독을 나가가지고 여러분 거래계약서 몇 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5년, 확인설명서 3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관해야 되죠. 보관서류 가져와 보시오 하고 감독을 하다 보니까 5년 만에 이 인장등록 위반한 것을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가 정지되는 사유지만 업무 정지는 몇 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업무 정지 내릴 사유를 3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와서 6개월에 업무 정지 내린다는 것은 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년이 내리면 할 수 없으니까 이를 우리는 업무 정지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된다?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를 다른 말로는 제척기간 그렇게도 말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만약에 이때 위반한 사실이 취소되는 사유였다면 취소는 5년 만에 발견하더라도 취소는 하겠다. 지금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2가지. 업무 정지는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요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취소되는 사유는 그런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 이렇게 2가지를 잡자.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옳은 것은 4번. 나머지는 틀렸는데 특히 1번 업무 정지 기간을 가중하여 처분할 때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X. 아무리 많아도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였죠. 5번도 봅니다. 4번이 5번. 등록관청이 업무 정지를 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청문은 언제만 한다? 취소하기 전에만 뭐 한다? 청문합니다. 왜 청문을 하는가 하면 취소라는 사실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처가 크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당신이 억울한 일이 없냐라고 물어봐 주는 것을 청문인데 정지에는 청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거 구분하시고 각각의 청문을 안 해도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결사허리 할 때 취소된 사유 있어요? 사망이나 해산은 청문할 필요 없다. 동의하시겠습니까? 확정된 사실에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양대 부정징, 징역을 받았다는 것은 확정돼 있잖아 지금죠? 요거 청문하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 허운정해일의 사망해산도 청문할 필요는 없다. 청문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5번 갑니다. 또 나옵니다.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몇 개인가? 자,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뭐다? 절치는 몇 개인가?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절치가 몇 개인가를 찾을 군번이 아니고 거기 기업부터 비업까지 옆에다가 절치, 상치, 업무정지 아는 대로 적어봅니다. 지금부터. 물론 뭐 요약집이나 암기표를 봐도 됩니다. 어차피 시험 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5번 시작. 지금 몇 개 찾지 말고 해답 보지 마시고 옆에다가 절치, 상치, 업무정지 아는 데까지 적습니다. 빠르게 적고 다시 확인해서 틀리는 부분은 다시 안 틀리도록 관리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쭉 적으시고 확인합시다. 계속 중복할 겁니다. 자, 같이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억 2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습니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4. 절치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절치.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도 해봐요. 강동구에 등록한 자가 노후가 나서 또 등록을 했다. 옛날 말로 하면 2중으로 허가받았다 이 말이에요. 해당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취소시켜야 되겠죠. 절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에 불응합니다. 이거잖아요. 니나 감독 잘하시오. 난 퇴근하겠소. 하면 뭐 해당된다? 업무 정지. 그렇게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절치나 상치 둘 중에 하나 적으신 분은 제가 하염없이 째려볼 겁니다. 지금 개공사가 감독을 위반하면 뭐다? 업무 정지인데 절치 아니면 상치겠지 뭐. 둘 중에 하나 턱 찍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업무 정지. 이거 법인이 아닌 개공사가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었습니다. 2개 이상 사무소 아까 보셨죠? 상취,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 요거 뭐죠? 상취, 상대적 취소.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뻐적뻐적 중개 업무를 했습니다. 절취.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하면 이건 뭐다? 상취. 자, 그래서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상치와 절치가 움직인다를 하나하나씩 새깁니다. 또 나옵니다. 반복하기 때문에. 자, 6번 문제입니다. 또 나왔죠.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답이 3번.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상치예요. 자, 등록 기준 미달의 상치라는 것은 상치 중에서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러면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왜 절대적으로 취소 안 시키고 상취입니까? 라고 물으면 기준만 채우면 일하게 해줘야 되니까 반드시 취소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 취지. 자, 다시 6번에 1번 이중으로 등록하면 여기 또 나왔잖아요. 이중 사무소 등록 지금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무소 등록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절취. 4번 양도되어 여기 나왔죠. 사양 양도되어하면 절취. 5번 사망하거나 해산. 지금 벌써 몇 번째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동그라미 쳤는 게 지금 몇 번째라는 것을 보고 있죠. 7번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으로 묶어진 것은 또 절대적 취소 찾아라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이름 묶지 말고 기억부터 비억까지 또 적으셔야 돼요. 옆에 읽고 절취, 읽고 상취, 업무 정지 아는 데까지 빠르게 또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고민도 해보는 시간도 가져갑니다. 시작. 자, 빠르게 적고 계십니까? 다시 갑니다. 같이 합시다. 기업, 법인이 해산하면 절취,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6월 휴업하면 상취,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면 절취,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상취, 직접거래. 자, 직접거래가 금지행위잖아요. 금지행위 상취. 피업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뻐적뻐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절취 되겠습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8번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1번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서식에서 개공사의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이 있다. OX 자, 등록을 해야 개공사가 되는데 등록을 하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1. 공인중개사 2. 누구? 법인밖에 등록 신청할 수 없죠. 그래서 서식에는 이 두 사람만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양식도 여러분하고 교재에서 기본서에서도 보기도 했습니다. 2번 무등록 개공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그죠?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지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 수수료 스토리가 그렇게 가죠. 3번 자격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공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맞다. 자, 여러분 자격정지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몇 개월? 6개월이니까 6개월이 지났다면 이제는 다른 데 직원으로 가도 되겠다. 그죠? 4번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처분은 또 나옵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3년이 경과되면 할 수 없다. 옆에 뭐 적어야 된다? 소멸시효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뭐에만 적용된다? 업무정지에만. 그죠? 다 맞죠? 틀리는 것 5번 자격 취소를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한다. X입니다. 자격 취소나 정지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주는 사람도 취소시키는 사람도 재교부하는 사람도 전부 자격증에 관한 것은 누구하고만 논다? 교부한 시도지사. 틀린 것은 5번. 넘어가서 9번 문제로 접어듭니다. 자, 지도 감독에 대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옳은 건 몇 개 찾는 게 아니고 OX로 가는데 지금 이 지문이 양도 굉장히 많고 지금 9번 문제를 기출문제로서 여러분이 해결을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이 단원의 50%를 끝낸 학생입니다. 천천히 체크합니다. 자,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고 수원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시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였다. OX. 교부한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죠?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개공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남구청장이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 자격 정지는 누가 내립니까?
교부한, 여기 보고 계시죠? 자격정지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니어는 남구청장이 자격을 정지했다 하면 일단은 무조건 틀렸다. 그죠? 자격증은 어디서 받았는지는 우리는 여기서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남구청장은 아니잖아. 일단은 X. 3번 서울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개공사가 거짓으로 등록한 것을 이유로 노원구청장이 6개월의 업무 정지를 하였다. OX. X. 거짓. 여기 보고 있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절대적 취소에는 업무 정지가 붙는다 안 붙는다? 붙을 일이 없어. 그죠? 거기 노원구청장인지 강동구청장인지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업무 정지 하면 무조건 X입니다. 리얼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공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한테 자기 이름을 쓰게 했대요. 우리 이를 뭐라 부른다? 양도되어야 하여 군산시장이 등록을 취소하였다. OX. O. 양도되어는 절대적 취소 사유잖아요. 그리고 군산시장이 등록관청이죠. O. 강원도 춘천시에 사무소를 둔 개공사가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등록증 게시 안 하면 얼마짜리? 100만원짜리 과태료예요. 그 100만원짜리도 누가 부과할까요? 등록관청인 춘천시장이 부과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은 이리저리 다 틀렸다. 500만원도 틀렸고 강원지사도 X예요. 그죠? 자, 9번 문제는 기출문제로서 자기 것으로 잘 소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답이 몇 번입니다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려갑니다. 10번. 이번에는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를 비교합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 좋은 문제죠. 자, 이러면 때 감각을 살려봅니다. 자격정지부터 일단 동그라미 놓고 자격정지는 뭐지요? 자격정지가 뭐지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업무정지는 뭐지요? 업무를 정지했어요. 업무 정지에는 누구만 해당한다? 개공사만 해당되고 자격정지는 누구만 해당된다? 소공사만 해당돼요. 정지는 정지지만 구분해서 비교해보자. 지금 이 문제잖아. 그래서 좋은 문제다. 그죠? 그냥 정지됐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정지인지 자격정지인지 구분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따라가는 학생 많습니다. 다시 업무정지는 누구한테만 해당한다? 개공사만 업무정지 받아요. 그리고 자격정지는 누구에게만 해당되고 소공사만 해당되는데 비교합시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한다.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5. 자격정지는 소공사가 대상이나 업무정지는 개공사이다. 됐습니까? 5. 지금 이 시간까지 와가지고 개공사가 뭔지 소공사가 뭔지 그냥 공인중개사가 뭔지를 구분 안 하면 이 단어는 이해 못합니다. 다시 오랜만에 구분해 봅시다. 개공사가 누굽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한 자예요. 우리말 하면 사장님이고 그 사람에게만 업무정지가 내려요. 다른 사람 업무정지 안 내려요. 소공사나 중개보조원 보고 네 업무정지다 이런 말 없다 이 말이에요. 개공사에게만 업무정지고 소공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직원으로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소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만 한 자예요. 자격증이 어디 있는 사람이다? 장롱 속에 있는 사람. 그 세 명 구분돼야 됩니다. 저하고 수업할 때는 굉장히 강조도 많이 했습니다. 3번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중개 업무를 할 수는 없다. 옆에다가 당근 적어놓으시고 4번 업무정지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할 수 없으나 맞죠? 몇 년? 3년 동안 할 수 없는 소멸시효가 있잖아. 그죠? 근데 자격정지는 그런 규정이 없다. 됐죠?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다 맞네요. 틀리는 것 5번. 이중 소속에 해당되면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에 해당되고 개공사는 업무정지에 해당한다. X. 어디 다 틀렸습니까? 개공사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됩니다. 여기 보고 있습니까? 자격정지에 이가 뭐다? 이인설설 개개금. 이중 소속하면 자격정지예요. 그런데 개공사가 결사허리 리가 뭐다? 이중 소속을 하면 뭘로 넘어간다? 절대적 취소죠. 요거는 자격정지, 여기는 뭐 절대적 취소. 같은 이중 소속을 했더라도 개공사와 소공사가 다르게 처벌된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틀린 게 몇 번이다? 5번이다. 아주 이런 지문들은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같은 하나의 조건 밑에 이중 소속이라는 위반 밑에 개공사는 뭐 절대적 취소, 소공사는 뭐 자격정지. 중요합니다, 이런 거.
11번 행정처분권자의 처분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짧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잘못 연결된 것. 자, 찾아가 봅시다. 국토장관은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린다. 협회는 누구하고만 내린다?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5. 시장 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부르죠. 등록관청은 개공사에게 뭐 한다? 업무 정지를 내립니다. 시도지사가 법인을 등록을 취소했다. 옆에다가 웃긴다. 그죠? 등록 취소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틀린 거 3번. 국토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뭐한다? 자격정지 내릴 수 있다. 짧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 12번 이번에는 지도감독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포상금 제도를 걸었습니다. 자, 포상금 제도 가볍게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포상제도는 누구에게만 지급한다? 무거양양에게만 지급한다. 금액은 얼마?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자, 이 무거양양이 무등록 거짓 등록업자들이 고발만 된다고 지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언제 지급합니까? 검사가 뭐 했을 때?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를 했을 때만 지급한다. 죄가 있다고 확정되거나 아주 약해도 지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이렇게 지급하는 조건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자, 이 갑이 무등록이요 라고 A가 고발했다.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A한테 지급하겠지. 근데 A, B, C 두 사람 이상이면 당사자들이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대로 지급하지만 합의가 없다면 어떻게 지급해 준다? 균등하게 지급한다. 균등이라는 것은 나누기 3 이렇게 한다 이 말이겠죠. 을이라는 거짓 등록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거짓으로 등록한 자요 라고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 이를 뭐라고 읽는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 들어왔다. 그러면 누구에게 지급한다고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얼마나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기출문제의 포상금 계산 문제는 그래도 제일 어렵게 냈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근데 어렵게 내봤자 이 범위를 안 벗어납니다, 지금.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갑은 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봐요. 갑이 부정한 방법. 자, 부정한 방법이 거짓, 부정한 방법은 포상금 대상에 해당되죠. 그래서 A와 B를 각각 신고했다. 갑이 A도 부정한 방법, B도 부정한 방법이라고 신고하였다.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두 번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여보세요. 등록하지 않은 자를 뭐라 그런다? 무등록업자를 누가 신고했다? 무등록자 C를 누가 신고했다고요? 갑을이 각각 신고했다. 두 사람이면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대로, 없으면 25만 원씩 지급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적어놓고 이렇게 자, 다시 계산합시다. 갑에게 얼마? 25. 을에게 25 지급하겠죠.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자, 세 번째, 을이 등록증을 양도한 D를 신고한 후에 갑도 D를 신고하였다. 자,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 들어오면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최초. 그럼 을에게만 D를 지급하겠죠. 을에게만 D가 지급하니까 을에게만 얼마가 간다? 50만 원 지급되겠죠. 똑같은 사건에 2건 이상이 들어오면 최초로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 E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발각된 이후에 갑과 을은 이를 공동으로 신고했다. 옆에다가 이거 뭐 적어놔야 됩니까? X. 행정기관에 발각되고 난 뒤에 신고 들어왔대요. 이거는 지급 대상이 아니지. 그죠? X. 담당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고, 자, A와 E. A 어디다? 여기 있다.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고, 그러면 E는 지금 알 필요 없죠. E는 대상자가 아니니까 공소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했다.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그럼 다 지급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이잖아, 이게. 그죠? 지급하였다. 그리고 E에 대해서는,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B는 어떻게 됐다고요? 무혐의 처분되었다. 그럼 이건 해당 사항이 없잖아, 지금. 꽝. 마지막, 갑과 을 사이의 포상금의 분배 약정은 없었답니다. 자, 그러면 갑을이 받을 수 있는 거. 자, 일단 갑이 받을 수 있는 거. A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됐다 그랬죠? 얼마 받을 수 있다? 50. 그 다음에 요 C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받았으니까 이거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갑은 얼마? 75만 원. 보이십니까?
을이 받을 수 있는 거 얼마? 을은 얼마? 75만 원. 답이 둘 다 75니까 1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뭘 어려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말을 복잡하게 걸어놨잖아. 이 시간을 뺏으려고 말을 복잡하게 걸어놨지만 지금 여러분이 딱 묻고 싶은 게 딱 정해져 있잖아. 자, 뭐 어떤 경우에 지급한다? 무고, 양을 지급하는데 양도대여 하면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뭐 했을 때 지급한다? 공소제기, 기소유예 했을 때 지급해요. 그런데 같은 그 해당되더라도 B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죄가 없으니까 이건 지급 안 하잖아요. 됐고. 그 다음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들어오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없으면 나누기 2 해주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 2건이 들어오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처음 최초로. 됐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발각되고 난 뒤에 뒤에서 고발했다. 그거 지급한다 안 한다? 상식적으로 지급 안 해.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천천히 시간을 뺏어가는 문제예요. 시간을 뺏어가는 문제. 그죠? 그렇게 해서 포상금도 한번 보셨고 13번 넘어갑니다. 자, 13번 역시 포상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사실은 이런 기본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자, 밑에 해답 딱 가리시고 감각을 살리고 싶어서 틀리는 것 50초 동안 찾습니다. 이런 걸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시작. 50초 동안 시간도 한번 재봅시다. 오랜만에. 자, 갑시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틀린 것을 찾으시오. 1번. 불법 중개 행위를 하는 개설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의무를 위반하면 신고 대상이다. OX. X.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포상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가 뭐? 무등록업자. 그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양도나 양수 받은 자가 포상 대상이죠. 틀린 것 1번. 자, 나머지 맞나요? 하나의 사건에 2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하면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됐고 3번.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해서 미리 합의하였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지급한다. 틀린 말 아니죠? 맞다. 4.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 신고 고발되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최초로 신고 고발자에게 지급합니다. 5번. 등록 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몇 개월 내로 지급한다? 1개월 내로 지급한다. 이거 중요한 지문이에요. 다 출제됐던 것들이니까 새기셔야 됩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14번. 역시 포상제도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등록관청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공사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 지급할 수 있다. X라니까요. 포상금은 언제 지급한다? 무거양양일 때. 2. 등록관청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것도 웃기는 소리죠. 고발만 들어온다고 다 지급할 수 없죠. 죄가 있다고 확인이 되는 게 뭐라 그랬죠?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시만 지급합니다. 3번.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된다. X 얼마까지지요? 100분의 50. 4번.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얼마 내로 지급한다? 1개월 내로 지급합니다. 여기서도 알아야 될 거. 1개월도 중요하지만 누가 지급하지요?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수사기관이라는 말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지급한다라고 들으면 틀립니다.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이 신고 고발되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최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기출된 문제들을 한번 보셨다면 기출문제는 아주 중요한 감각을 살리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상 문제 갑니다. 1번 오른쪽. 업무 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은 광역시장은 업무 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X. 업무 정지는 여기 보세요. 업무 정지는 누가 내린다?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죠.
2번 업무 정지를 가중하여 처분할 때는 그 기간을 9개월을 한도로 한다. 또 웃긴다 그죠? 아무리 많아도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번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번 이상 업무 정지를 받은 경우사가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됐다. 자, 업무 정지 1년에 몇 번 들어왔다고요? 3번이 들어오면 뭐 해당된다? 절대적 취소에는 업무 정지가 붙을 수가 없다. X. 4. 업무 정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요?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다 틀렸죠? 옳은 것은 5번. 개공사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등록관청은 위반행위 동기 등을 참작하여 4개월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맞다. 그죠? 자, 업무 정보 공개 위반, 정보 거짓 정보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니까 4개월 내릴 수도 있고, 또 이 정보 공개 위반은 기준이 6개월짜리입니다. 기준 6개월이니까 6개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최대한 얼마? 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내릴 수 있으니까 4개월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이게. 그죠?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옳은 것은 5번. 넘어갑니다. 2번 보겠습니다. 역시 자격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이런 문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50초 동안 틀린 것 찾으시오. 시작. 맞은 게 4가지니까 같이 공부도 하는 시간입니다. 자, 2번 문제 중요합니다. 틀리는 것은 일단 답이 2번이죠. 자, 여러분한테 직접 풀어보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해답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고민도 해보셔야 되고, 공부해 오신 분들은 한 번 더 이 시간에 새기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요 문제니까. 자, 틀리는 것 일단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다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사무소를 소지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반대로 적어놨습니다. 근데 언뜻 들으면 비슷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런데 경기도에 가서 일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사무소가 있는 시도지사예요. 자, 주목하시기를. 이 사람이 서울시장에게 자격증을 받고 중개업은 경기도 일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에 사무소가 있으면 어디서 위반을 할까요? 1번 서울에서, 2번 경기도에서. 답은 몇 번? 위반을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일을 하지. 자,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 사람이 취소된 사실을 알더라도 취소를 못 시킨다니까요.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이 절차라는 것은 취소하기 전에 뭐 하라 그랬죠? 청문을 하고 그 결과를 교부한 시도에서 통보해서 취소시키시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정리하면 취소나 정지는 누구밖에 못한다? 교부한 사람밖에 못한다는 게 딱 입력이 돼 있어야 나머지 말들이 해결이 된다고. 그죠? 항상 문제를 낼 때 그렇게 냅니다. 틀리는 것 2번. 자, 나머지는 다 정리되는데 특히 중요합니다. 4번. 시도지사는 무엇을 했을 때는 자격 취소를 했을 때는 5일 내로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합니다. 이거를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다? 자격 정지를 했을 때는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취소가 되면 가문의 영광이고 집안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취소가 되면 국토장관한테 이름 딱 올라간다니까 5일 만에. 그죠? 3번 내려갑니다. 자격 취소에 관해서 틀리는 것은 자격 취소 노래 제목이 뭐지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취소되는데 틀리는 것 3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결격사유. 결격사유로 해당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그 말이 어디 있는데? 여기 보면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으면 취소되지 결격사유는 취소다라는 말이 없잖아 여기에. 그죠? 답이 3번. 좀 조심해야 된다면 거기 5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집행유예 받더라도 징역 1년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법으로 해서 징역 받은 게 맞죠. 밑에다가 메모하시기를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러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여러분한테 딱 정리하기를 뭐 특강 시간에도 전달했지만 선고유예는 취소고 결격 사유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취소고 결격 사유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와서 선고유예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런 거 설명할 시간 늦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 설명할 필요 없이 선고유예는 취소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다. 4번 역시 자격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아까도 했죠. 답은 4번인데 분실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줄 것입니다.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맞은 것 4번. 틀린 거 수정해 볼까요? 1번 시도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되어야 한 자에 대해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여기 봐요. 양도되어는 취소할 수 있다. 맞죠? X입니다. X. 취소하여야 한다. 아주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자격 취소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X. 2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1년 동안 개공사가 될 수 없으며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죠.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시험을 못 치죠. 중개업도 못하지만 3년이고 3번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경기도 수원시에 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하던 중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 선고되면 자격 취소는 누가 할까요? 서울시장 교부한 시도지사. 그래서 틀렸고 5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등록이 취소되면 반드시 자격이 취소된다. OX. XX. 봐요. 등록이 취소된다고 해서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자격 취소 사유에 양대로 부정을 징하면 취소되지 등록 취소는 자격 취소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여기에.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자격이 취소가 되면 등록은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자격증 없는 놈은 영업 등 허가증은 당연히 날아가는 거예요. 요 개념을 잘 봐요.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격증이 날아가면 줄초상입니다. 등록은 자동으로 취소입니다. 자동 취소. 느낌 딱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5번 한 문제 더 물고 쉬겠습니다. 서울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갑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서 중개업을 하던 중 타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경기지사는 자격 취소를 행하고 서울시장에게 통보한다. OX. X. 자격증 어디서 받았다 그랬죠? 서울에서 받았으면 취소는 서울시장이 한다니까요. X. 이 시도지사는 갑의 자격 취소를 한 데는 지체 없이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X. 장관님에게 며칠 만에 보고한다? 5일 만에 보고합니다. 틀렸고 3번 갑은 자격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 X. 며칠? 7일 내로. 4. 일산구청장은 여기 등록관청이죠. 일산구청장은 갑의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X. 자격 취소는 통보하는 거 없어요. 뭐 했을 때만 한다고요? 자격 정지 사실을 알게 되면 통보해 줍니다. 자격 취소라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5번 들어오나요? 옳은 것. 갑은 법정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얼마짜리 과태료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밑에다가 필기 하나 해볼까요? 우리 법이 또 묘하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해보면 법이 조금씩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럼으로써 기억을 더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묻습니다. 제가 1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이 뭐지요? 이보개문표 반납, 휴.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자, 앞에 순서에 관계없이 반이 뭐다? 등록증 반납 안 하면, 뒤에 반납은 자격증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격증을 왜 반납해야 되지요? 대답하세요. 왜? 자격이 취소되면 며칠 만에 반납해야 되죠? 7일 만에. 자,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잖아요. 지금 공부한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희한한 당신이에요. 자격증이 취소가 탁 되니까 나 자격증 분실했거든요. 이래요. 자, 자격증 분실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지금 했잖아.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금 이래 나왔잖아요. 그죠? 또 이게 합리적이죠. 왜 합리적인가 하면
자격증이 취소되는 놈인데 이거를 반납하라고 그러니까 분실했거든요. 그러면 이 새로 교부 받아가지고 갖다 내라.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 이게. 그러니까 분실했다는 뭐를 제출할 수 있다?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가 지금 한 문제에서 한 3번 정도 지나갔어요 벌써. 그래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게 자 등록증이 취소가 됐어요. 등록증은 왜 취소되지요? 있잖아. 결사, 허리, 사양 해당되면 등록 취소되잖아요. 그러면 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납해야 돼. 며칠 내로? 7일 내로. 그죠?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런데 웃기게 등록증이 취소가 딱 되니까 분실했다 그러는 거예요. 분실할 수 있겠죠? 그때 사유서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도 법도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 그죠? 자,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은 반납해야 되는데 만약에 분실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재교부 받아야 돼. 받아가지고 다시 내 취소당했으니까 갖다 내야 된다고. 모양이 먹었다 안 먹었다. 뭐 취소된 놈이 재교부 받으러 가는 것도 웃기는 놈이고 받자마자 반납하는 것도 그것도 웃기는 놈이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유서라는 말이 없다고. 그래서 법이 살짝 잘못 만들어져 있다고. 이게 만들려면 일관성 있게 만들든지 아니면 둘 다 재교부를 받든지. 그죠? 이래야 되는데 여기 오래돼 있으니까 이거 까칠하게 못 걸리면 점수 날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다 정리하면 자격증은 반납을 못하면 뭐를 제출할 수 있다? 사유서 제출할 수 있다. 등록증에는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밑에 메모 딱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이 살짝씩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법이 잘못 만들어진 걸 전달하고 싶다. 별난 놈들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다. 별난 사항이 있다는 걸 오늘 알고 계셔야 돼. 그죠? 이런 것들이 주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필기도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6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